안녕하세요. 오늘은 확률과 통계 5차시 중복조합에 대해서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합이라고 하고요. 이 중복조합의 수를 기호로 h에서 NHR과 같이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옆에 h는 같음을 뜻하는 homogeneous라고 되어 있죠. 네, 동종이라는 뜻의 약자를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요, NHN, HR 해서 이게 계산법이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n에다가 r을 더하고 1을 빼요. 콤비네이션 r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중복이 허용되기 때문에요. 컴비네이션에서는 NCR에서는 n이 i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됐지만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n이 i보다 작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 계산법 먼저 잠깐 볼게요. OH 보기 보면 OH4는요 5에다가 4를 더해요. 그 1을 빼고 컴비네이션 4 하면은 5, 4, 9, 8 컴비네이션 4죠. 그래서 계산하면 70이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이 H6이면은 2개 더하고 암산해볼까요? 7 컴비네이션 6. 여러분 7 컴비네이션 6을 그대로 계산하는 사람은 없죠. 2개를 더해서 요 7이 되는 같죠. 그래서 7 이렇게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H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방법, 계산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나왔을까? 뭐 궁금한 사람들이 있겠죠. 뭐 이게 꼭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얘기들도 있긴 한데요. 일단 우리는 하나 요것만 보고 갈게요. 뭐냐면 잠시만요. 뭘 할 거냐면요. A, B, C 세 개를 가지고요.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순열, 조합, 중복 순열을 배웠죠. 근데 그 어떤 걸로 계산을 애들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하냐면 4개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4개를 택해요. 뭘 택할지는 아직 몰라요. 4개를 택하고요. 여기에 칸막이를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게 A고요. 요게 B고 요게 C인 거예요. 그래서 A는 2, B는 1, C는 1이라고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칸막이가 되게 중요해요. 칸막이 앞에 2개 칸막이 맨 앞에 있는 요 개수가 A고요. 요거 사이에 껴있는 개수가 B고요. 요거 사이에 껴있는 개수가 C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칸막이가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B가 되고 이게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제로, B는 3, C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혜택하면 되겠어요? 이거의 결론은 우리가 계산하는 건 지금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하는 거니까 택하는 게 뒤에 나오고 대상이 앞에 나오죠. 그래서 3H4를 하면 돼요. 근데 이거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총 몇 개요? 6개 중에서 6칸 중에서 막대기 2개가 들어갈 위치를 생각해도 되고요. 6개 중에서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4개가 들어간 위치를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6C 4도 되고요. 6C 2도 되죠. 그럼 이때 6은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걸 고민하자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요. 4개를 택한다고 했으니까 이 4개는 그대로 있고요. A, B, C 3개였잖아요. 그럼 3개를 나눌 칸막이는 2개. 즉 3에서 하나 빠진 거예요. A, B, C, D 4개였으면요.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해요? 1개 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요게 2개를 더해서 1을 뺐지만 실제로는 요렇게 된 거죠. 컴비네이션 4. 이해가 좀 될까요? 그래서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요렇게 해서 나왔다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은요. 바닐라맛 아이스크림, 초코맛 아이스크림, 딸기맛 아이스크림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주문한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여러분은 3개 나오면 뭘 선택할 건가요? 선생님은 무조건
언제나 always 무조건 초콜릿. 네,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이죠. 초콜릿 별로 없어요.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택하는 거 몇 개예요? 5개. 택하는 게 무조건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대상이 몇 개예요? 3개. 그 중에서 중복 허용하죠? 네. 그 다음에 어때요? 순서 중요해요? 바닐라 초코 뽑아낸 거랑 초코 바닐라 뽑은 거랑 어차피 바닐라 한 개 초코 하나 동일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H. 그죠? 계산하면 8, 7, C, 5. 그러니까 72. 계산은 하면 되겠죠? 네. 계산을 못해서 72는 21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제 2번이요. 여기 여러분 이항정리 가서도 또 보긴 할 건데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4제곱을 전개하는 건데 이거는 이 얘기죠. 네, 여러분 이게 있는 건데요. 전개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y, z 여기에서 한 개를 뽑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뽑고 한 개 뽑고 한 개 뽑고 그죠? 여기서도 한 개를 뽑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x, x, y, z가 뽑히면은요. 이건 x제곱의 y, z인 거고요. y, x, x, z 뽑혀도 x제곱 y, z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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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뽑으면 어떻게 돼요? x, z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요 뽑은 걸 좀 잘 보세요. 나중 바로 뒤에 이걸 좀 이해한 상태에서 볼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요. 몇 개를 뽑아요. 총 4번을 선택해야 되니까 4개를 뽑아요. 그죠? 4 뒤에 오고요. 앞에 몇 개예요?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3개예요. 즉 이 얘기는요. x, y, z를요. 중복을 활용해서 4개, 4번 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통은요. 어떤 문제가 변형이 될 때 내가 알고 있는 같은 상황으로 자꾸 전환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그 상황이라는 게 배운 게 몇 개 없잖아요.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4가지 도구인 거예요. 이 4개의 도구로 안 되면 뭘 해야 돼요? 세야 돼요. 경우를 나누거나 아니면 고1 때 배웠죠. 경우의 수에서 뭐예요? 빠짐없이 중복하지 않게 세는 거죠. 네, 그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이거는 중복 허용하고, 그죠? 순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H. 그래서 2개 더해서 1 빼니까 이렇게 돼서요. 이 몇 개인가요? 15개죠. 6, 5, 2, 1.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예제 3번이요. 대표적인 문제들이에요. 지금 대표 예제라고 하거든요. 이 대표 모든 수학의 문제는요. 변형하고 나면은요. 결국 대표 예제로 바뀌어요. 네.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달래요. 중복 조합을 이용한 대표적인 문제예요. 1번 볼게요. x, y, z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인데 의미 아닌 정수라는 얘기는요. 이 얘기죠. 이거의 해의 개수를 생각해 달라는 거고요. 여기서 앞에 있었던 걸 좀 이해를 했으면 여기가 되게 쉽게 이해가 돼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뽑을 거예요. x, y, z를 뽑을 거예요. x, y, z를 7번 뽑는 거예요. 이렇게 뽑히면 이걸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x는 3, y는 2, z는 1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x, y, y, x, x, z 하나, 둘, 셋, x 맞네? 둘, 넷, 여섯, 일곱 맞죠?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x가 위에가 잘못됐네요. 넷, x가 4네요. 그죠? x가 4. 네. 요거 x 얼마요? 3. y 이제 이것도 x가 4. 네. 자, 이렇게 수를 잘 보세요. 맞죠? x가 4, y는 2, z는 1. 네. 일단 결국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오든 같은 걸로 취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x, x, y, z, x, z, z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렇게 맞나요? 둘, 넷, 여섯, 일곱 맞죠? x는 3, y는 1, z는 3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이랑요. 요거 1대1 대응관계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뽑아내는 경우의 수나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나 생각하는 경우의 수나 동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x가 0, 1, 2, 3, 4, 5, 6, 7까지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을 뽑으면 돼요. 즉 7번을 뽑는데 뽑을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중복 허용하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두 개에서 봤죠. 그래서 3H7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에서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바꿔치기가 돼요. 중복 조합을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2번 한번 볼게요. x, y, z가요 모두 자연수인 해의 개수. 이게 원래 교과서에 8인가 6인가 그랬는데 제가 이거 3번 때문에 또 7로 바꿔놓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x, y, z가 모두 자연수인 해의 개수는요. 자연수라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변해요.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중복조합을 썼던 문제인데 대표 예제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 형태로 바꿔야만 이걸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펜 색깔 바꿔볼까요? 네, 이 형태로 만들어야만 이걸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형태가 다르죠. 이게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다 0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0으로 바뀌어요? 넘기면 되죠. 양변을 1 하면 돼요. 식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데서 이걸 다른 문자에 쓴 거예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x 프라임은 요거, y 프라임은 요거, z 프라임은 요거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돼요? 똑같은 상황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중복 조합을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x가요. x 프라임 더하기 1이고요. y가 한 번만 더 쓸까요? 처음이니까. 네. x-1이 x 프라임이고요. y-1이 잠시만요. y-1이 y 프라임, z-1이 z 프라임이니까요. x가 x 프라임 더하기 1이고요. y가 y 프라임 더하기 1이고요. g가 g 프라임 더하기 1이에요. 즉 얘를 원래 식에다 집어넣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 원래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x는 1보다 크고 나왔고 y는 1보다 크고 나왔고 z는 1보다 크고 나왔다. 이 문제는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x 프라임 더하기 1 y 프라임 더하기 1 z 프라임 더하기 1은 7로 바뀌고요. x 프라임이 0보다 크거 나왔고 y 프라임이 0보다 크거 나왔고 g 프라임이 0보다 크거 나왔던 거죠. 그래서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은 4인가요? 네, 4여서 이제 뭘 써먹을 수 있어요? 대표 예제를 알면 이렇게 편한 거예요. 끝났네. 대표 예제 1번으로 바뀌었죠. 숫자 7이 4로만 변한 거예요. 몇 개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3개를 선택한 3개의 대상 중에서 4개를 중복을 활용해서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H4를 계산해 내시면 됩니다. 요 식으로 요 과정이 조금, 그러니까 요 어느 과정이냐면요. 요 과정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 봐보세요. x가요. 지금 1부터 2, 3 이렇게 해가지고 7까지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x 중복 조합을 쓰려면 무조건 0부터 나와야 돼요. 그죠? 시작은 0. 1, 2. 그것도 하나씩만 커줘야 돼요. 0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커줘야 되거든요. 이게 6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 관계 어떻게 잡아낼 수 있겠어요? 둘 관계. x는 x 프라임에다 1 넣으면 되는구나.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누가? x 프라임이. 그래야 중복 조합이랑 똑같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조금 지워도 되겠죠, 여기 좀 지울게요. 왜냐면 3번을 풀어야 되는데 조금 써먹을 게 있어요. 여기 좀 지울게요.
자, 3번, 오렌지색으로 가볼까요? 3번인데요. x, y, z가 모두 홀수인 자연수래요. 얘를 푸는데요. x, y, z가 홀수래요. 홀수인 자연수. 그죠? 그 얘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x가요, 1, 3, 5, 7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7도 안 되죠. 어쨌거나. 그럼 홀수여야 되니까. 네, 1, 1, 5 이게 최대죠. 그거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거 1, 1 세도 몇 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1, 1 셀 수도 있겠지만 숫자 커지면 어떡할 거예요? 100일 나오고 막 1000 나오고 올해가 2020년이니까 이거 2020은 못 나오겠네. 2021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이디얼 여기 쉬운 문제에서 뽑는 거예요. 항상 x 플라임 무조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0, 1, 2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뒤에 더 있다면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더 없어요. 그럼 이 둘 관계 어떻게 잡아낼까요? 얘는 1씩 건너뛰어야 되는데 얘는 2씩 건너뛰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는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2x 플라임 더하기 1 그죠? 그러면 x 플라임이 0면 1, x 플라임이 1이면 3, x 플라임 5면 요 건너뛰는 거를 여기다 곱해요. 2x 플라임. 그리고 숫자를 맞추시면 돼요. 그 y는 2y 플라임 더하기 1, z는 2z 플라임 더하기 1.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2x 플라임 더하기 1, 2y 플라임 더하기 1, 2z 플라임 더하기 1이 7이었던 게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요. 정리해 주시면 3 빼니까 4고요. 2로 다 나누면 되죠? 2.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몇 개요? 몇 개를 뽑아요? 2개. 몇 개 중에서? x 플라임, y 플라임, z 플라임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할 수 있으면은요, 여기에서 여러분 응용되는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응용이 된다면 이게 1, 여기가 1, 2, 3, 뭐 이런 걸로도 응용이 되고요. 좀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만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고요. 3번 어때요? 3번을 바꾸니까 2번이 되죠. 2번을 변형하면 1번이 돼요. 그래서 표준 문제라는, 표준 예제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걔를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예제 4번은 교과서에 있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갖고 왔어요. 회원이 10명이 어느 동아리에서요, ABC 세 곳 중 한 곳으로 수련을 가기로 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투표용지에 각자 가고 싶은 곳을 무기명으로 기표하기로 했대요. 단 기권 또는 무효표는 없어요. 네. 회원이 한 곳만 기표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투표용지니까는요, 중복 허용하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 표예요, 이게요. 순서, 중복. 네. 순서 생각하고, 중복 허용 안 해요. 안 하고, 안 하고. 이거 뭐예요? P, C. 그 다음에 이거 중복, 순열, 파이. 중복 조합, H.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 순서 생각해요? 안 하죠. 왜냐면 누가 뽑든 뽑기만 하면 되니까. 중복 허용? 하죠. 이건 뭐예요? H예요. 네. 자, 몇 명이요? 10명이. 그러니까 뽑는 게 뒤에 오고 계산이 앞에 오면 되겠죠. 활동 1은 이거예요. 활동 2는요? 회원이 두 곳에 기표를 한대요. 여러분 두 곳에 기표한다니까 A, B 할 수도 있고 A, C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죠. B, C에도 할 수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A, B에 뽑을 수도 있고 그럼 이거를 케이스를 나눠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걸 근데 어차피 여러분 이렇게 해보니까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죠. 3개밖에 없으니까는 결국 이 셋 중에 하나를 뽑는구나 해서 3H1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차피 여러분 A, B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C를 뽑으면 되죠. C만 안 뽑는구나. 그래서 C만 안 뽑는구나. B만 안 뽑는구나. A만 안 뽑는구나. 그래서 거꾸로 C, B, A를 안 뽑는 경우를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경우도요, 두 개는 같은 경우의 수를 갖는데, 생각하는 게, 이거는 여러분 직접 생각을 한 거고요. 안 뽑는다는 역발상을 간 거죠. 역발상으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확통 문제를, 시험 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푸는 게 맞지만은요, 연습할 때는 한 방향만 고집하지 마시고, 반대쪽 방향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생각을 해서. 근데 모든 문제가 양방향으로 풀리는 건 아니에요. 양방향으로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신 있는 거 하나 해보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예제 5랑 예제 6은 함수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도 함수의 기본적인 표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번은 같이 여기다 5에 넣고 싶었는데 이게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의 함수가 바뀌어야 돼서 이렇게 딱 뺐거든요. 그럼 일단 5번 볼게요. x가 1, 2, 3이고요. x가 1, 2, 3이에요. y가 a, b, c, d예요. 1번 함수의 개수래요. 여러분 함수 뭐예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으로 다 대응되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거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4개. 그죠? 2가 갈 수 있는 거 4개. 3이 갈 수 있는 거 4개죠. 전부 다 가야 함수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요. 곱하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푸는 거는요, 이 중학교 방법이에요. 그죠? 네, 중학교 방법이에요. 고등학교 방법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왜 이렇게 자꾸 하냐면은, 어떤 상황에서 중학교 방법이 먹힐 때가 있고요,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문제 못 푸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방법으로 사고를 전환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방법은 이렇게 돼요. 1, 2, 3이라는 애들요, 대응시킬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 밑에 A, B, C가 대응이 되면 1이 F1은 A, F2는 B, F3은 C로 대응이 된다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하고 요 밑에 걸 뽑아내는 거죠. 그죠? A, A, B라고 뽑혀도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몇 개의 대상 중에서 A, B, C라는 4개 중에서요, 3개를 뽑아내면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앞에 배운 거, 앞에 뭐냐면요, 요거. 이걸로 갈 거예요. 자, 순서 생각하나요? A, B, C랑 B, A, C랑 같이 달라요. B, A, C. 다른 경우죠. 1이 B로 가는 거랑 1이 A로 가는 건 다른 함수예요. 순서 생각해요. 중복 허용하나요? 중복 허용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파이. 그 4의 세제곱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나요? 왜냐면 2번까지 너무 중학교 방법이 통해요. 근데 3번부터 되게 어려워요. 중학교 방법이. 2번 어떻게 될까요? 2번. 1대1 함수래요. 1대1 함수 정의가 뭐예요? 자꾸 앞에서 x 플라임을 해서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네, fx1과 fx2는 같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증명 어려우니까 항상 증명할 땐 대우 쓰죠. 아니다의 증명은 항상 어려워요. 아니다는 이다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거의 무한기를 증명해야 돼서 항상 어려워서 네, 대우를 증명하는데, 얘는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죠.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4개. 중학교 방법이에요. 4개. 2가 갈 수 있는 거예요. 1이 간 거 빼고 나머지에 가야 되죠. 3개. 3이 갈 수 있는 거 2개.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4, 3, 2. 얼마죠? 24. 이렇게 나오면 돼요. 고등학교 방법은요. 1, 2, 3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A, B, C. 여러분 이거 4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어떻게 뽑아요? 순서는 생각하고 중복 허용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계산하면 지우자. 네. 계산해 볼게요. 똑같게 나오면 되는 거죠. 생각할 수 있겠나요? 네? 어렵나요? 네.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3번이요. 이거 뭐냐면은요, x, y 같은 거 뽑는 건 제외를 할게요. 그래야 말이 되니까요. 1, 2, 3이 있고 A, B, C, D가 있으면은요, 1이, 자, 이거 문제를 좀 잘못 냈네요. 이거를 여러분 4, 5, 6, 7로 바꿀게요. 그러네요. 1, 2, 3, 4로 하자니 또 그렇고. 네. 4, 5, 6, 7. 네. 여기 A, B, C가 문제가, 여러분 괜찮죠? 네, 괜찮아요. 네, 4, 5, 6, 7로 바꿀게요. 4, 6, 7 바꾸면 이제 되죠.
F1과 F2가 있으면은요, F2가 더 크니까 무조건 이게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고등학교로 생각하면 여러분 되게 단순해요. 4, 5, 6 되죠? 정의역일 때. 그죠? 돼요. 5, 4, 6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응용한 게 있거든. 5, 4, 6이 되면은요, 무조건 4, 5, 6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 개를 뽑고요. 제일 작은 걸 앞에, 그 다음 작은 걸 가운데, 그 다음 작은 거, 제일 큰 놈이죠. 큰 놈을 맨 뒤에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생각 안 하고요. 뽑기만 하는 거예요. 순서 생각 안 하고 중복도 안 되죠. 왜냐면 4, 4, 5가 되면 여기 등호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네, 4예요. 고등학교 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편하죠. 이건 뭐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1, 2, 3일 때 같은 거 와도 되잖아요. 순서는 생각 안 하고 중복은 허용하죠. 4H 3 그거 얼마죠? 5, 7, 6, C, 3 네 9, 6, 5, 4 계산이 좀 느리고 그래요. 네, 옛날에 잘했는데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돼요. 어떻게 할만하죠? 네. 예제 6번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가볼게요. 이건 집합 x가 1, 2, 3, 4고요. 집합 y가 a, b, c. 옛날에는 네. 그래서 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걸 전사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용어는 쓰지 않고요. 영어로는 그냥 onto라고 써요. 네, 요거는 요 위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는 원투원이라고 보통 수학에서 쓰고요. 얘는 이제 onto라고 쓰는데 요 말도 잘 위로의 함수 이게 중복 이중 의미가 있어서 이것도 잘 안 쓰고 이렇게 제대로 명시를 해줄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게 이거잖아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요. 공역에 있는 원소를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1, 2, 3, 4를요. 세 덩어리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눈 다음에 요 나눈 거 밑에 A, B, C를 배열하면 끝이거든요. A, B, C를. 네. 만약에 B, A, C가 됐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를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는 고1 때 배웠거든요. 컨비네이션 할 때. 왜냐면 4개를 3개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요. 1, 1, 2밖에 없어요. 이런 게 더 있으면 더 나눠야 되겠죠. 일단 1, 1, 2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2개, 1개, 1개를 배치할 거예요. 즉 선택하면 되죠. 1, 2가 오나 1, 2가 오나 1, 3이 오나 아니 1, 2가 오나 2, 1이 뽑히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4, C, 2 그죠? 총 4개 1, 2, 3, 4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 다음 또 남은 1개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근데 여러분 1, 2, 3, 4가 뽑히는 경우랑 1, 2, 4, 3이 뽑히는 경우는 같은 거거든요. 여기가 같으면 네 나눠주게 되죠. 중복된 게 2개니까는요. 이거로 나눠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 2, 3, 4고요. 1, 2, 4, 3이면 다르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밑에요. A, B, C라고 두고요. A, C, B면 어때요? 같은 거죠. 네,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렇게 무조건 이 2개의 경우는 같은 걸로 분할해서는 같은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고정시킨 상태에서 뭐 하면 돼요? A, B, C만 배열하면 되겠죠. 네. 근데 A, B, C를 어떻게 배열하면 돼요? A, B, C를 어떻게 배열할까요? 치역과 공역 일치해야 되니까는 각각 맞아 떨어지게 즉 A, B, C가 어떻게 해요? 1열로 나열되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중복 허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AAA가 되면 AAA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ABC가 골고루 배치되는 3팩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전체 답은 요걸 계산한 결과물이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함수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중복 조합이 끝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항 정리를 들어갈지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 중에 고2 거는 고1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고3 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고3 모의고사를 본 게 있는데요. 그거를 보고선 여러분한테 소개할 만하다 싶으면은요. 다음 차시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